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차라리 검찰을 없애버리고 국회도 없애버려라. 그죠? 총선이 끝난 지 한 50여일 됐는데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가 하는 오만방자한 권력놀이는 하늘을 찌를 기세다. 저는 바래요, 솔직히. 니들 맘대로 해라. 니들 맘대로 해야지 국민들이 분노를 느낄 것이고 대선 때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는 건데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판할 사람은 고고티브에 같이 계속 비판하고 그 다음에 속에 와신상담 같이 곰의 쓸개를 먹으면서 기다리죠. 뭐 한 20일 동안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오만방자하고 그만하고 그죠? 막가파식으로 하는 국회 독점을 말을 하는 건데요. 18개 상임위를 한국당이 안 주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다 하겠다. 국회의장도 하고 부의장도 하고 그죠? 하라 그러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그러니까 뭐 통합당에서 뭐 차라리 국회를 없애라 이렇게 하죠. 그죠? 국회를 없애라 하고 독선과 행포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래통합당의 혁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짓밟히는 거, 문재인한테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자유파를 외치고 광화문에 튀어나가도 안 됐죠. 그죠? 그래서 탄압받는 야당이라는 인식을 갖다가 계속 국민한테 심어줬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할리아바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티브의 같은 사람은 계속 비판을 할 것이고, 그죠? 더불어민주당의 이 악랄한 횡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박경미라고 있죠. 그 홍익대 교수하다가 김종인 비대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과거에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가 꾸려졌을 때 김종인 씨가 홍익대 교수하는 애를 잡아가지고 비례대표 시킨 애가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은 대학 교수라 해서 똑똑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대학 교수는 그냥 그 유명하고 명성 있는 교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냥 선생이에요. 선생. 애들 가르치는. 특히 수학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박경미가 그 서초의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총선 끝나자마자 문재인이가 박경미를 갖다가 교육비서관에 임명을 해버려요. 탁현민도 임명을 하니까 탁현민은 그건 너무 지저분해서 말하기 싫고 그죠? 그런데 얘가 월강소나타를 헌사했죠. 그죠? 헌곡을 했죠. 월강소나타를 갖다가 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의 피날레는 월강소나타의 화려한 사막장처럼 뜨거운 감동을 남길 것이다. 달빛 소나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 하고 자막을 쫙 깔면서 아부를 하고 충성을 맹세하죠. 그러니까 어이구야 웬일이냐 경미가 떨어졌니? 그럼 교육비서관 해라 하고 문재인이가 끌어들였는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월강소나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베토벤의 월강소나타. 그죠? 1, 2, 3악장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베토벤 말기에 이게 지어진 곡이죠. 말기에 베토벤이 월강소나타를 작곡했는데 굉장히 우울한 곡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잔잔하기도 하고 굉장히 우울한 곡입니다. 배경을 보면은 베토벤이 그 당시에 귀가 멀어지는 청력장애가 시작됐고 또 이 월강 소나타를 작곡할 당시에는 귀병이 아카일로에 있었고 또 자기의 연인과도 헤어졌어요. 그죠? 반대로 연인의 그 집안이 베토벤하고 연애를 못하게 하고 결혼을 못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래서 월강 소나타를 작곡할 이 당시는 베토벤이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써놓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월강 소나타를 보면은 아름다운 서정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인 베토벤이 자신의 불우함을 벗어나려고 위안을 삼으려고
이걸 표현했다 하는 게 거의 정설이에요. 제가 뭐 요런 걸 갖다가 값만 알고 있었지 알겠어요? 얼른 그냥 나무 백과사전을 찾아봤죠. 월강 소나타는 우울한 곡이고, 그죠? 베토벤의 말년의 진곡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베토벤이 우울증이 걸렸을 적에. 그럼 이게 뭐야? 우울증이 걸린 베토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지은 곡이니 문재인 달림 월강 소나타와 같이 대소서. 무슨 소리죠? 너도 우울증 걸려서 대져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문재인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한테 관심 감정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보니까 저런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인 문재인은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최악의 대통령이에요. 좌우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경미란 간신이 문재인한테 헌곡한 월강 소나타는 헌정이 아니죠. 헌곡이죠. 피아노 쳐줬으니까 문재인의 말년을 보는 것 같다.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내용이니까 월강 소나타가. 자, 다시 돌아가세요. 지금 현재 그 18개 상임위를 갖다가 민주당이 다 먹으려고 그러죠. 미래통합당이 최소한 법사위하고 예결위는 야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고 전통이었다. 그러니까 줘야 한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 법사위 주면은 또 공수처 갔다가 또 해방 놓을 것이고 예결위장 주면은 너희는 또 우리가 말이야, 나라에서 국채를 막대하게 빌리고, 문재인이가 경제를 망치려고 그러는 것을 돈을 막 빌고 돈을 막 국민들한테 공짜로 줄 것을 너희가 막으려고 해방 놓을 거 아니냐 해서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작년에도 건 10%나 2021년 예산에 건 10%나 정액을 시켜놓고 경제는 지금 망가지고 있죠. 코로나 외에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얼마나 더 늘릴지 아슬아슬해요. 한 20% 늘릴 것 같아? 올해 514조인데 내년엔 600조가 넘을 것 같아? 제 생각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사위 예결에는 너희한테 못 주겠다. 이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8개의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오겠다. 이렇다. 너희도 과거에 그랬지 않느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그거는 이승만 때, 박정희 때, 전두환 때였다. 전두환 말기부터 12대 국회가 시작돼요. 87체제. 84년부터 서울대 고대 애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면서 85년부터 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다음부터는 민자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대 국회부터는 특히 87년에 전두환 체제가 넘어가고부터는 여야 합의하에 상임위가 분배하는 것이 관례로 됐다. 33년 동안. 근데 33년 동안 얘네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애들이 과거에 쉽게 말해서 이승만, 박정희 정부 동안은 독재였죠. 독재 시대 때 그렇게 비난하던 상임위 독식을 지들이 하겠다. 독재하겠다는 소리죠. 예상 안 했으면 바보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 유튜브 들으시는 말고 고고튜브에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예상을 안 하셨으면 바보입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겪지 못한 비례가 190석을 갖고 왔으므로 앞으로 우리가 겪지 못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무지기수로 부지기수로 튀어나올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경악을 할 겁니다. 문재인과 문재인제 따까리들의 12대부터 지금 21대죠. 그죠? 그러면 33년 동안 야당이 많았을 적에도 야당이 어석이 적었을 때도 그죠? 솔직히 말해서 여당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야당이었잖아요. 쟤네들이 뭐 김대중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과반 어석은 거의 가진 적이 거의 없잖아요. 잠깐만 가지다 또 떨어지고 잠깐 가지다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도 쟤네가 항상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신과 전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신한국당, 새누리당 이런 데에서 배려를 해서 상임위론 배분을 했어요. 힘 당기기 협상은 했지만은 그죠? 근데 얘네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쉽게 말해서 87체제대로 돌아가겠다. 이런다는 거죠. 이런 거 분노한 느낌의 말입니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은 유튜브 보실 가치도 없어요.
맨날 부정선거나 쫓아다니고 그러셔야 돼요. 이게 말이 그 18대를 보면은 18대 때가 노무현이 때죠. 그죠? 그때 민주당 애들이 81석을 가져가고 한국당에서 그 당시에 신한국당인가 새누리당에서 153석을 가져와요. 거의 따블이죠. 지역값 비슷하죠. 근데도 상임위를 갖다가 협상해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민주당 내들이 이거 가져가. 우리는 제1야당이니까 이거 가져와. 이러는데 얘는 요번에도 그걸 못한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애들은. 너희 찌그러져. 너희 국민들이 너희 혐오해서 너희 버렸잖아. 우리만 찍었어. 특히 서울 경기는 우리만 찍었어. 너희 다 버렸어. 너희 같이 부정선거하고 태극기 높이 들고 자유우파 외치는 사람들을 다 버렸어. 국민들은. 그래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죠. 아주 쪽팔립니다. 쪽팔립니다. 고고TV 여명이 쪽팔리다는 거예요. 한치 앞도 모르고 말이지. 한치 앞도 모르고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얘네들이 횡포와 독선과 독재가 시작될 겁니다.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나올 겁니다. 다행히 김종인 대표가 와가지고 김정인 비대위 와가지고 막을 텐데 막더라도 힘들걸요. 그러니까 국회를 없애버려라 이놈들아. 국회 없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말이죠. 쟤네 하라고 놔두세요. 하라고 놔두세요. 뭐하러 빠릉빠릉빠릉 대들고 싸우다가 또 국민들한테 저거 봐 미래통합당 정신도 못 차렸어. 민경욱 같은 애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정신도 못 차렸어. 그러면서 왜 또 지지율만 떨어지려고 그래요. 놔두세요. 놔두라고. 미래통합당 놔둬. 18개 상임위원 전부 다 줘. 지네 마음대로 하라 그래. 국회 해산을 해 차라리. 그리고 나서 쟤네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 보고 2년 동안 하라는 거 보고 국민이 평가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한 권력과 단순 독재, 무한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거 알 거 아니야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뭐하러 자꾸 대들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민경욱이 하나도 출당 못 제명 못하면서 국민들한테 두들려 맞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간다니까. 미래통합당이 이 자주 섞이고 조롱적인 이런 방송을 하는 고고TV가. 그리고 검찰을 막아줄 수도 없잖아요. 윤석열 검찰을 막아줄 수도 없잖아요. 미래통합당이. 그냥 놔두시라고. 미래통합당은. 국민이 평가할 테니까 국민이 평가하고 국민이 미래통합당 평가하고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평가하고 문재인의 독재와 독선과 행포와 막가파를 국민이 평가해서 심판할 테니까 미래통합당은 빠지라고. 현재와 같으면은 개혁 안 하고 황골 탈퇴 안 하고 모든 걸 바꾸지 않으면 미래통합당은 빠지라고. 짜증나게 하지 말고. 이 정권은 제 방송을 1년 동안 본 사람은 감이 잡히실. 이 정권은 우리 상상 이상의 정권이에요. 일반 좌파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보는 특히 아니고 일반 좌파가 아니에요. 이 정권은 변종이에요. 변종. 그 586 자체가 그런 거예요. 586, 386 운동권들이. 그 당시에 386 운동권을 갖다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나같이 방송을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이지 걔네들이 이념이었고 그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 숱하게 나왔어. 얘네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이나 양식을. 그래서 분한 거죠. 고고TV 같은 경우는. 놔두세요. 미래통합당. 그리고 여러분도 그냥 고고TV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시고 뭐라고 하든 그냥 놔두라고 이거. 미래통합당이 자기가 한 거를 자기들이 주장해가지고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얻지도 못합니다. 190대 100석인데 되질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나 같은 사람을 비판을 하고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이나 일반 시민이나 국민은 양식과 상식과 합리성에 따라서 저 비상식적인 걸 물리치도록 와신 상담하고 사귀고 나서 투표장에 가서 다시 하면 돼요. 그리고 주위에다가 자꾸 우리는 우파야, 자유우파야, 부정선거가 있어.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고고TV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